네, 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 네, 요즘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미관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늘어나는 빈집 문제 심각성 대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자, 오늘 빈집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선 네. 현재 부산에 빈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한 13만 4천 호 정도가 빈집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이러한 기준에서 행정안전부 기준을 보면 부산이 서울을 포함한 7대 도시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있습니다. 부산이 한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기는 한 11,000호가 넘습니다. 10% 가량이 되는 거네요. 예, 그 서울과 대구보다 2배가 많고요. 광주와 울산보다 한 6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행정안전부가 한 13만 호라고 그랬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153만 채 정도가 빈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수가 빈집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10배가 많게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법령적으로 이제 그 빈집을 조사하는 주체마다 빈집의 어떤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기준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어떤 빈집 기준은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매매라든지 임대라든지 혹은 미분양, 그 공공임대주택 같은 빈집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보다 한 3만보다 한 10배 이상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빈집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죠. 10배나 차이가 나니까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싶긴 하네요. 자, 그럼 이제 빈집의 기준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빈집의 기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앞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은 11월 1일 기준으로 빈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조사에는 앞서 통계청에서는 그 공공임대라든지 미분양까지 다 포함했지만 행정안전부 조사에는 미분양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은 여기에 빈집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가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 어떤 지역적인 어떤 문제와 그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게 되고 있는 초고령 저출생 사회의 어떤 그 복합적 원인이라 볼 수 있는데 우선 경제활동 인구라든지 젊은 층들이 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 지방에는 고령 인구만 남게 되고 이분들이 노령화되면서 요양시설을 가시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면 그 집이 비게 되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하다 보니까 지방의 어떤 주거 수요 자체가 결국은 줄어들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흔히 우리 대도시에도 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주택이 방치되다 보니 빈집으로 남는 경우가 이것은 지방이나 대도시나 수도권이나 구분 없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환경 자체가 나쁜 곳에서는 더 이상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상속되고 난 이후에도 이 법적 문제라든지 어떤 세금 문제로 인해서 이게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고 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인구가 떠나고 이제 남아있는 곳에 고령 인구가 사망하고 이런 것들이 좀 큰 이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부산의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거지 이런 문제는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 심각하긴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을 포함한 7대 도시에서 부산이 그 빈집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국 단위로 본다라면 전남과 전북이 각각 한 2만 호 정도 가까이가 빈집이 있고요. 우리 부산
부산 인근에 있는 경남, 경북만 하더라도 한 15,000 각각 15,000호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농촌과 도시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래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불행 중 다행인 게 이번 달 5월 1일 정부가 그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지방이나 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빈집을 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발표했는데 네. 지난 5월 1일 발표한 종합 계획 그 내용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방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겠죠. 네. 두 번째는 이 빈집을 안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이 빈집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네. 여기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집 전담 부서를 새로 신설한다는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민간 차원에서 빈집을 뭐 헐거나 철거하거나 네. 뭐 재활용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재정적 부담, 특히 재산세 재산세. 등 부분을 부담을 좀 경감시키겠다. 요 네 가지가 핵심의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 계획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네. 먼저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정부가 전국 단위로 빈집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한다는 건지 그 부분 좀 자세히 말씀해 뭐 주시겠습니까? 관리 체계를 뭐 구축한다고 하지만 그럼 예.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라고 예. 할 수 있는데 기존의 그 시군구 단위에서 이 관리되던 것을 전국 단위로 관리 체계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국가와 그 빈집의 소유자 자체가 갖는 어떤 책무, 네.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걸 담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빈집 관리 기준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부처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네. 이것을 단일화해서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요러한 것이 이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빈집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지역별로 빈집 상황이 정말 다를 테고 맞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또 빈집 문제는 빈집 문제로 묶여 있긴 하지만 아예 다른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예, 하거든요. 상당히 이질적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예. 도시에 있는 빈집 같은 경우는 이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농촌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재개발 기회도 있고 재건축의 기회가 있지만 어떤 지역 입장에서 자산 가치가 낮은 이제 농촌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개인에게 맡기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공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비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공동 이용 시설을 사용할 때는 뭐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오히려 도시 지역의 빈집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가 빈집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빈집 관리업을 업의 어떤 도입을 추진하면은 자발적으로 이런 활용 가치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를 둬서 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민간 입장에서 국가가 뭐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집의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게 좋은데 예. 이분들의 가장 큰 부담이 뭐냐면 재정적 부담입니다. 세금과 네. 이 철거 비용의 어떤 문제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정부가 네. 16개 시도 100억을 들여서 16개 시도에 농촌과 도시에 한 1,500호의 빈집을 철거할 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한 1,400만 원, 네. 농촌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을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민간 소유자가 이것을 개발할 때 네. 공공 공공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재산세 부담을 최단 5년까지 해준 것을 이제 공공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간 동안은 재산세 부담을
계속 완화해주겠다. 네.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의 어떤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각 당의 후보들도 빈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꼼꼼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뭐 워낙 방대한 뭐 공약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빈집에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난 24일이죠. 지난달 24일에 예.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서 아마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전국에 153만 채 빈집을 지자체가 수리를 해서 네. 희망하는 가구에 무료로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서 수도권에 과밀되는 어떤 집 문제를 해소하겠다. 또 지역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요. 김문수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이렇게 후보뿐만 아니라 네.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 당시에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가구 2주택 과세를 완화하겠다. 한 집은 수도권에 있고 한 집은 지방에 있으면은 이 과세를 완화해주겠다.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정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빈집에 대한 사례를 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 국내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걸 뭐 철거보다는 오히려 주택을 개량해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 빈집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을 부과해서 이 세수를 통해서 국가가 빈집을 해소하는 이러한 정책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빈집 문제가 사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한번 대두가 됐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13년 지나면 일본 내 빈집 비율이 31%까지 늘 것이다. 이런 전망을 노무라 연구소가 내놓기도 했던데요. 네. 이 1,000만 채가 넘는 빈집 문제 일본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이미 한 10년 전에 그 빈집에 대한 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를 못 얻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30%까지 육박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빈집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공실부가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년 아마 2026년 교토시부터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 세금을 하게 되면 빈집을 매각하거나 임대로 활성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이 지금 전국에서 빈집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 부산이 그 빈집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예. 그래서 올해 뭐 장기적인 2030년까지 2,000채를 정비하겠다라고 계획도 세우고 있고 올해 한 47억을 들여서 180채 정도를 정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예산과 정책으로는 부산의 어떤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지금 아까 이야기해 주시는 게 결국에는 빈집 문제 해결하는 게 정부에서 돈을 들인다 아니면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써서 어떻게 해결을 한다 이 두 가지가 큰 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한테 돈을 들여서 뭐 세금을 내라고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철거하는 거를 뭐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빈집 소유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아직 뭐 딱히 뭐 발표된 자료는 없습니다. 네. 근데 임대 아파트로 개량을 해서 하는 유럽에서나 일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도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네. 지방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활용이 상당히 낮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구 유럽 봤더니 이런 빈집 정책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임대 아파트로 뭐 제공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보니까 빈집 문제 한 10%에서 15% 정도만 경감시키는 효과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그럼 결국은 도심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농촌이나 지역에 있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기거만 하지 지속적으로 그 집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으로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께서 네. 아이디어를 마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으로 이어지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이 해결점을 좀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어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고 소유권도 중요하고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네.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경우에는 공공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빈집이 흉물로 남아서 그 지역의 어떤 안전을 위협한다라면 국가가 나서서 네. 그 퍼블릭 세이프티라고 해서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해서 국가가 매입을 해서 그 흉물로
잔존하지 않도록 네. 철거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지금 어떻게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네. 이제 국가에서 돈을 들이기 버거운 수준이 됐을 때는 뭐 정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될 수 이제 있으니까. 빈집에 대한 공실 부가세라든지 네.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막 100%, 200%, 300%까지 상당히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빈집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예,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정부가 뭐 법을 마련하겠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빈집이 더 이상 흉물로 남아 있지 않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최우선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활용될 수 없는 그 빈집 같은 경우는 국가가 책임 있게 안전과 환경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